도대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제발 사과하세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5%의 기본 지원금 뭐예요, 그러면? 그게 목표에 대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표 좀 이따 대비 이야기해요, 좀 이따. 목표 대비로 네? 위증이면은 처벌받는 거 아시죠? 저희는 지금 해썹 인정을 지금 받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받은 상태인데요. 성악식품 아닙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예, 현안 검증보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거세게 추궁하는 모습,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올해 정기 국감, 경제인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다수의 기업인들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실 있는 검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매너 있게 경제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오아시스의 킹스맨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마다 이 국감 때면은 재벌 총수들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는데 이번엔 좀 줄었어요? 네, 좀 줄었습니다. 예. 이제 재벌들, 재계가 들끓는다고 표현해야 될 텐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네. 그 실무진들은 아주 죽어나요. 네. 증인 채택, 총수 증인 채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의도 국회 앞 호텔이나 식당은 네. 성업을 이루게 마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150명에 이르렀던 기업인 맞아요. 증인 채택이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네. 59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법 개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그래서 증인 신청 실명제라는 게 도입돼요.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이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망신주기라든가 뭐 민원 안 들어줬다고 한 푼다든지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부르는 게 조금 줄긴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41명에 비해서는 좀 늘었거든요. 네. 다시.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해요. 그 네. 증인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이게 실효성 논란이 좀 있고 기업인들도 네. 에이 안 나가서 벌금 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실명제는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네. 국회의원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 예. 국회의원이 자신만 있다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해마다 예외 없이 포함됐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 재벌 총수들 얼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빠지고 실무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총수는 부르지 말자 뭐 이렇게 네네. 암묵적인 동의를 여야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해당 그룹들과 관련된 사안은 역시 있으니까 이때는 실무 경영진을 부르는데 이게 또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 농림해양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5대 그룹에서 이제 부르는데 네. 롯데하고 이 삼성.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네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게 이 관련 기금이 있는데 이걸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무급을 부르고 나머지 3대 그룹을 전부 사장급을 불러서 기금 내는 회사 봐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기금 출연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기업인 소환이라는 게 늘 논란거리가 됩니다. 국회 제발 이런 기금 같은 돈하고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떨 땐 국회의원들 힘자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그런 때도 면도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특히 정무위원회는 기업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증인의 25%가 기업인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무위라는 게 사실은 국무총리실하고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을 그러니까 공정위라든가 네네. 뭐 이제 금융위 같은 데를 이제 다루는 정무를 데인데 보는 곳들. 네. 이게 사실은 기업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이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기업인들을 야권에서 부르겠다 그래서 네. 여당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처럼 약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참고인 가운데 이번에 화제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동열 감독님 얼굴 나와서 그렇고요. 경제 쪽 관련해서 보면은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의 뭐 배달앱 대표에 뭐 이렇게 좀 화제가 되는 분들을 부르는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이 슈가보이 백종원 씨가 국감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 골목 상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해서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국감의 경제 분야의 하이라이트는 그 부분 같은데요. 네. 이제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너무 길죠? 그냥 줄여서 산자중기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목상권 보호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정부와 국회의 초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경제에서 어떤 걸 중시하고 있냐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네.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전염될 거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쇼크 같은 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현안들, 그렇죠? 중요하지만 딱딱하니까 네, 그런 네. 게 아니라 유권자들을 의식한 약간의 이벤트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욱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고 아마 이게 굉장히 그 흥미로울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종원 씨도 나오고 배달앱 대표, 뭐 커피 전문점 대표 이런 네네. 분들도 소환하는데 문제는 이제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과연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신이 프랜차이즈 사업가인데다가 맞아요.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내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네.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영향력만 좀 재확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거든요. 오히려 골목상권에 나온 그 가게는 줄을 더 길게 서고 바로 그거죠. 그 네. 옆에 있는 집들은 또 팔이 날리고 그 집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양극화가 오히려 더 악화된다 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점 때문에 진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광고업계에서 네. 크리에이티브가 없으면 셀러브리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백종원 씨야말로 진짜 셀러브리티고요. 국회가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보여주시기식 어떤 포퓰리즘에 맞는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할 만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려고 이 국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네. 그럴 때 꼭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이슈메이커, 유명인을 부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그런 할 논란도 만하거든요.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들 그리고 당대 사회가 문제를 삼고 싶어하는 의제를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올해 2월에 있었던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그 페이스북 창업주인 주커버그를 예, 불렀던 예. 거. 그때 이제 국회 나가면서 맨날 그 티셔츠만 입다가 양복 넥타이를 그랬어요. 매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맞아요. 뜻을 밝혔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주커버그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 개인정보 이제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라든가 예.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못 내놨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혼쭐이 났어요. 그리고 네. 나서 며칠 후에 이 주가가 폭락을 해서 25%까지 며칠 만에 빠진 맞아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한 의회의 좋은 견제 역할의 본보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국감도 사실은 그 백종원 씨 불러서 관심 끄는 것보다는 국민들 사이에서 좀 이슈가 제기될 만하지만 동시에 또 답을 못 찾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하고 지금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는 삼성이나 롯데 총수 네. 같은 경우는 불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야에 좀 물어봤더니 부르지 않은 또 핑계거리는 있어요. 저 국정감사에 관한 법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고 또 기존의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3심, 대법 최종심이 남아있으니까 부르는 게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원들은 주장하는데 제 얘기는 과거 사건을 질의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 네. 이런 거니까 사실은 이 법조항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면죄부용으로 좀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봐주는 사람들은 또 봐주고요. 그러니까요. 또 어떨 때 보면요, 또 굉장히 호통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장면은 나왔습니다만 엉뚱한 호통도 가끔 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배제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국민을 대표해서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냥 호통을 치기 위한 날카로운 비판 없는 촌철살인 하나도 없는 호통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곡을 찌르는 호통이라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시절에 청문회를 통해서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호통도 많이 치시던데
그냥 호통 치시면 안 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정주영 씨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정경유착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전곡을 찌르는 호통을 쳤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은 거거든요. 그랬죠. 그 점을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손동열 감독 얘기도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이 들고 맞아요. 간 경우를 포함해서 네. 너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 국감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좀 검증을 제대로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결책까지 좀 바로 찾으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국회는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좋지 않고 또 정치인의 이해는 철저한데 국민의 이해는 무관심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도 막 짤 때 내 동네에 얼마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처절하게 다투는데 네. 어떻게 썼는지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잘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감사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이슈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네. 대안을 내놓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백종원 씨를 불렀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았어요. 골목상권 보호를 네. 위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데 그치지 말고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 대안을 내놓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더 높이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직이라는 거는 임기 4년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이다. 이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감이 반짝 쇼는 아닙니다. 예, 생활 밀착형 경제 현안들이 많은데요. 내실 있는 국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오아시스 여기까지입니다. 김방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